갑니다. 기마사 수다팟. 기획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듣고 수다 떠는 기마사 수다팟 시즌 7 특별기획 뉴욕편. 네, 오늘부로 3부째인데요. 세 번째로 모실 분은 무시무시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뉴저지에 있는 이분의 스튜디오에 딱 와보는 순간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1일입니다. 자, 그럼 한번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사람의 혼에 예술을 접목시키는 조각가 안형남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죠? 이거 왜 안 나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희 이렇게 처음으로 또 기마사 수다팟에 또 저희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우선 안형남 작가님 좀 소개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예술을 했고요. 그림을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말보다 그림을 먼저 그렸다는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예술 고등학교, 예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티칭까지 다 제 코스를 밟았어요. 이제 미국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 고집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치시면 예술을 삶 속에서 같이 숨쉬고 또 자고 생각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되셨죠? 글쎄요, 내가 정말 예술가가 되겠다 하고 진짜 파인 아티스트, 그러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그런 거는 대학교 2학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술가로 인정받는 거는 아마 4살, 서너 살 그가 아닐까 생각해요. 말은 안 하고 언제나 그림만 그리고 언제나 웃으면서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도 그걸 인정하시고 굉장히 저를 도와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평생 예술가.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예술대학을 다니면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완전히 지금까지, 그럼 한 50년 되나요? 우와, 굉장히 긴 시간을 네, 지겹도록. 예술이라는 단어 이 두 글자와 함께 사신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네, 그랬어요. 네, 아마 영상에서 보시는 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 많이 닮으셨다고 얘기 좀 종종 들으시죠? 글쎄요, 어렸을 때 자꾸 얼굴이 변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는 가수 누구 같다, 그러고 배우 누구 같다, 그러고 지금 늙으니까, 아인슈타인이 같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안형남이에요. I'm not somebody, I'm 안형남. 알았죠? 네, 안형남 작가님. 네. 여기가 지금 현재 스튜디오예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작가님이 이렇게 작품들을 저가 이렇게 백그라운드 삼아 굉장히 멋지게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저를 이제 데려다 주신 분이 계시죠. 네, 그 선생님 차를 타고 딱 내려서 저기 이 건물 3층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딱 위에 보니까 굉장히 멋지신 분이 이렇게 걸어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Thank you. 네, my pleasure. 네, 정말로. 그래서, 그러니까 멋지게 늙어간다라는 거, 그 삶을 산다라는 게 참 이런 분을 두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시 아까 점심 먹으면서 사전 리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안형남 작가님의 그런 어떤 삶에 대한 또 이야기와 그리고 이런 예술에 대한 배움, 기초와 기반, 그리고 이 예술과 또 어떤 삶의 그 중간 과정에서 만난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또 그로 인해서 또 행복하고 즐거운 또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anytime.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50평생 동안 예술이라는 거를 이제 하셨는데, 검색을 해보면, 안형남, 이렇게 딱 이제 검색을 하면, N사의 이제 프로필에 조각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로 치면은, 시카고. 시카고. 제가 시카고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시카고에서. 예, 그러다가 시애틀에 제가 집을 짓고 조금 살았고, 지금 다시 뉴욕에 와 있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시애틀 라이프, 시카고 라이프, 지금 뉴욕 라이프 다 나왔을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뉴욕에서는 활동을 하신 지 한 10년, 10년 네. 정도 되셨고, 그 앞전에는 시애틀과 시카고에서 네.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예술에 대한 그런 어떤 뭐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일 수도 있고, 배움이면 배움일 수도 있는데, 네. 시작하시게 된 동기나 계기들이 좀 궁금해요. 어떤 이제 초반에 계기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뭐 부모님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죠. 근데 부모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너는 그림 그리라고. 그것이 첫 번째 동기겠죠. 제가 어렸을 때 4살부터 매일 그림 그리고 국민학생 때부터 너는 예술가다. 그렇게 부모님이 인정해 주셨고 아버님도 역시 예술가셨기 때문에 그걸 보셨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동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예고, 그 시카고 미술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그냥 포멀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받다가 정말로 내가 결정을 내린 건 대학교 2학년 2학기. 고등학교를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국? 예, 서울 예고를 다니다 왔는데 그때도 조각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예원은 뭐 중학생 때는 뭐 조각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예술 학생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정작 시카고 미술대학을 들어가서 대학교 2학년 됐을 때부터 내가 완전한 예술인의 삶을 시작한 것 같다고 는 생각해요. 그거는 부모님이 해주신 게 아니고 그건 내가 결정했어요. 그렇죠. 예, 부모님은 너는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됐고 대학교 이제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됐는데 그때 예술가의 라이프를 딱 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고 1학년, 2학년 멋모르고 공부만 했는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3, 4학년을 나누고 보니까 황당해지더라고요. 정말 졸업을 해야 정말 되는 시기. 너는 완전히 그 깡통을 차겠구나. 결혼도 못하고 뭐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냥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예술이라는 것으로 그냥 갔을 때. 예,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르죠. 뭐 부모님이 이렇게 조기 요약도 보내주셨고, 너한테 뭐 예원 내고 다 가서 너 예술 활동하라. 거기까지 해줬고, 거기서 끝이잖아요. 그 지원이 이제 딱 끝나는 순간부터는. 물론 스스로. 뭐 정신적인 지원은 평생 해주시고 그렇죠. 있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금 해주시고 있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완전히 제가 결정을 내려서, 그때부터 파인 아티스트로, 정말 커머셜 갤러리나 뭐 작품을 팔기 위한 이런 거나 뭐 내가 유명해지겠다는 목적이나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파인 아티스트가 되겠다. 깡통 찬다. 나는 결혼도 안 한다. 집도 없다. 차도 없다. 됐어. 오케이. 그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혹시 이 소리가 학교 종소리인가요? 교회인가 본데? 교회 종소리.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같이 들리고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기획 뉴욕편은 저희 한국에서 녹음하는 것처럼 그 녹음실이 아니라 뭐 야외에서 할 때도 있고 다른 어떤 사무실 공간에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그 공간 자체에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또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생생함을 좀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밌네. 네, 좋습니다. 조각가의 길로 들어서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하겠어 그러면 뭐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꼭 성공한 사람은 어떤 뭐 부와 명예를 가질 거야. 보통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 처음부터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고
뛰어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비움으로써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이제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모든 것들을 비웠기 때문에 진짜 내가 예술가로서 그 길을 뛰어들었던 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내가 20살?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기 전이니까 20살, 뭐 21살 그 당시에 그 레벨에서 내려놓은 거겠지 아마. 그 당시 그 생각에 그 정도에서 내려놔서 왔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정말 저한테는 큰 도움이었어요. 나 내려놓으니까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전시 작품 할 때 내 작품 누가 살 거야? 누가 나를 뭐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코머셜 갤러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코머셜 갤러리 일을 전시를 하게 된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네.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전시하고 그러니까 he's a star 뭐 그렇게 얘기하고 선생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그 학교가 이제 한국이 아니라 시카고였던. Art Institute of Chicago. 그때가 몇 년도셨어요? 내가 73년에 1학년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을 뭐 조금 일찍 해서 81년에 졸업한 것 같아요. 82년인가. 그렇군요. 부모님이 그 작가님의 첫 그리신 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선일 수도 있고요. 뭐 점일 수도 있는데, 혹시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매일 그림을 그렸는데 나는 맨 꼬맹이니까 뭐 형님들은 뭐 대학교 가고 뭐 누님들 다 그랬는데 저는 상대가 안 되니까 매일 들으면서 그림만 그렸던 거예요. 그림만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림을 그리면 더 콘센트레이션이 돼요. 지금도 얘기할 때도 그림을 완전히 그려도 딴 걸 그려요. 다른 세계를 그려도 콘센트레이션이 되는데 그때는 기억 안 나요. 뭘 그렸는지 매일 그렸으니까. 매일 그렸으니까. 어찌됐든 그리는 그 본능에 충실하셨네요. 좋아서 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좋아서 부모님들 얘기할 때 어차피 나 안 껴주니까 난 그림이나 그리자. 그러면서 다 듣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조금 나쁜 놈이고, 아, 우리 형이 틀렸어. 누나가 좀 맞은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그림을 그린 거지. 네, 부모님 얘기를 잠깐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 앞에 보면은 여기 지금 시와 그림이라는 책이 있고요. 네, 이 멜로디가 끊임이 없이 흘러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이렇게 책이 딱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이제 글은 또 누님이 쓰시고 그림은 또 작가님이 쓰셨고 요 시와 그림이라는 거는 그림은 작가님이 또 하셨고 이 시는 아버님께서 쓰셨다고 하셨는데 아버님 소개 자랑 조금만 좀 해주세요. 글쎄 뭐 사람들이 마마보이, 파파보이 뭐 그러는데 네. 저는 부모님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너 로여가 되던가 비즈니스맨이 되던가 닥터가 되라고 말 안 하셨으니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큰 은혜 입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은혜라 그러면은 아버님이 아동문학가 하셨어요. 아동문학가. 예,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유롭게 뭐 지금 아까 저로 소개해 주셨듯이 인간의 영혼을 뭐 어루만지는 작가 뭐 그런 게 아동 우리 모두 어린아이 같은 심성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랬을 때 또 빚을 지어졌죠 부모님한테. 그 주신 말씀 중에 제가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게 뭐냐면 이게 연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EBS에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I like that. 네. 난 못 봐서 난 모르지만. 정말 제가 이제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사실 강아지가 없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아지를 어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랑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뭐라 그러죠? 무슨견? 애완견? 유기견? 아니야, 유기견 말고. 그 무슨 견이죠? 평생 같이 사는 강아지, 가족처럼. 이게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동물들을 평생 가족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유형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 동물에 대한 생각을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고 이제 저희 우리나라 이제 한국도 점점 이제 그런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장례식장이 생길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하고, 떠나간 이 강아지들, 애완견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1년에 한 번씩 길에 가서 찾아가고, 정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애견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반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동물을 사람처럼 이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제가 그 프로그램을 계속 보면서 이 강영욱 그 전문가가 강아지들의 좀 약간 좀 뭐 못된 성격일 수도 있고 잘못된 버릇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개선해주는 역할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주인에 의해서 그 강아지가 좀 뭐랄까 사나워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애교쟁이가 될 수도 있고 못된 습관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강아지들이 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만 보여주나 본능에 충실하고. 근데 아이들, 그러니까 정말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말로 표현을 못할 때 뭐 행동으로 표현한다든지 그렇죠. 소리로 표현한다든지 그 교감하는 거, 눈빛으로 교감해서 표현한다든지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거진 다 봤어요.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강아지와 어린 아이가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인간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습득함으로써 좀 자신들만의 편견이나 이런 경험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본능에 충실하는 이런 감각들이 많이 묻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또 스쳐 지나가네요. 사람의 어떤 영혼에서 예술을 접목을 또 시켜서 작품을 만드시는데, 이 뒤에 있는 작품들 보면 제목을 보지 않고서는 조금 이게 어떤 작품인지 유추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쪽에 있는 이 작품은 제목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거는 제일 최근에 만든 건데요. Bloodline No. 4. 그러니까 핏줄. 네. 네 번째 작품. 네 번째 작품. 네, 핏줄. 그것도 역시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의 핏줄. 핏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이제 한국에서 제가 초청전이, 개인전이 있을 때, 그때 구상을 한 건데, 내가 평생 여기 미국에 와서 살지만은, 이제 나이가 갈수록 한국이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정말 내가 한국인에 대한 긍지도 생기고, 옛날하고 이제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초청전을 받았을 때, 그 준비를 하면서, 남북을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히,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어렸을 때 떠난 한국이 아니고 이제는 어른으로서 이제 미국에서 그 서양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내가 내 나름대로 소화된 걸 작품을 만들었는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핏줄 때문에 쌈을 하고, 정말 핏줄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내 핏줄을 연결이 돼가지고 아버지, 엄마 이렇게 다들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은 결국 또 그것이 그 제일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 커넥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제일 험악한 싸움, 집안 싸움이잖아요. 집안 싸움. 형제 싸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이북하고 이남도 형제 싸움이죠. 뭐 이데올로기, 그 아이디올로지, 그 종교를 가지고 싸우는데 결국은 집안 싸움이라고, 형제 싸움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핏줄을 정말 절박하구나.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이 시리즈도 계속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소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 뭐 전쟁, 뭐 평화, 그리고 어떤 가족, 뭐 핏줄, 이런 키워드들이 작품에서 좀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작품의 활동들이 작가님의 어떤 유년 시절이나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이제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천진난만한 정말
예술가는 천진난만하게 태어나야 되고 천진난만하게 살아야 되고 저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거고 내가 또 보는 입장도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생각한다든지 애인을 생각한다든지 자식을 생각한다든지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때 한국의 서울에서 전시를 개인전 초청전을 왔을 때 갑자기 생각난 게 남북한 남북한 뭐야? 집안 싸움 뭐야? 핏줄이지. 그래서 핏줄을 그래서 그거는 계속 이제 좀 슬프죠. 이제 이 작품도 계속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지. 참 숙명적인 이 어려운 제일 힘든 싸움은 집안 싸움인데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어? 그렇지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에서 무슨 목적이나 뭐 해결점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네. 내 마음을 그리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게 풀이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스튜디오를 둘러보니까 뭐 어마무시한 공간이에요. 칼도 있고 망치도 있고. 칼도 있어. 칼 없으신가요? 칼은 없어요. 자르실 때 톡. 또 칼은 안 쓰시는군요. 칼은 부엌에서. 칼은 부엌에서. 톱은 이제 작품에서 쇠 같은 거 잘라내는 네, 그 공구들도 네, 있고, 네, 일들도 웰딩. 있고, 네. 굉장히 그 작업들이 거친 작업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나오는 소재들은 굉장히 물렁물렁하고 좀 뭔가 소프트 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좀 약간 거칠 수도 있고 만들어지는 이제 과정들을 보면 또 결과물은 거친 것과 좀 부드러운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좀 섞여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이제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많은 또 시간들이 거쳐져서 또 완성이 되셨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좀 네, 지금 사이렌이, 네, 이 동네 근처인 것 같은데. 우리가 죽는가 보다. 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욕, 특히 이제 뉴욕이 좀 더 심한 것 같긴 한데, 도시에서, 그러니까 특히 맨하튼에서도 그렇고 보면 이 사이렌 소리가 좀 엄청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도시입니다, 도시. 저희는 뉴욕시 뉴저지? 네, 뉴저지에 있고요. 네. 좀 조용해졌네요. 자, 다시 이제 작품의 과정 얘기로 돌아가 보면 초창기 작품도 지금과 좀 비슷하셨는지 아니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셨는지 좀 궁금해요. 비슷해요. 비슷하고 뭐 재료나 무슨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만을 몰라도 비슷했고요. 왜 터프하고 러프하게 보이냐면은 조각은 할 수 없이 오래 남아야 되고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주 강한 재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강한 재료를 다루려면은 그런 큰 톱이 있어야 되고 웰딩을 해야 되고 플라즈마 커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터프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잘 지적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봤을 때 이런 쇳덩어리나 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왠지 좀 따뜻하다. 뭐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백그라운드로 쓰는 그 판이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라고 하셨네요. 예, 알루미늄. 예. 알루미늄 위에 이제 오일 페인트. 오일 페인트를 보통 저희는 이제 유화 물감이라고 하죠. 네, 한국에서는 유화입니다. 네, 유화 물감을 쓰고 그리고 그 위에 또 이제 전선 같은 LED 조명이죠. 조명을 니온이라고 네온 라이트. 아트. 참 이 네온 아트가 보면은 굉장히 딱딱할 것 같은데 굉장히 곡선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런 소재로 된 것들을 쓰시는 건가요? 저는 키네틱이라는 조각을 전공했고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시간이 움직임인 시간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시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작품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변형이 돼서 그냥 켜 있는 니온을 이제 라이트를 많이 쓰는데 저는 거기다 페인트를 하잖아요. 그쵸. 페인트. 알루미늄 위에다가 페인팅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네온을. 네. 그러니까 제가 찾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경험하고자 하는 거는
색깔 위에 라이트가 들어갔을 때는 다른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요즘에 많이 경험을 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작품을 라이트가 없으면은 50%밖에 효과가 안 나온, 내가 원하는 효과가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100%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100%의 효과를 위해서 새로운 재료들을 위해 얹어 놓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빛의 삼원색하고 네. 색의 삼원색이 다르거든요. 근데 빛이 있어야 색을 볼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빛의 삼원색 위에 그 색의 삼원색 위에 빛의 삼원색을 가미했을 때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현상이 나와요. 또 다른 현상이. 예, 그것이 저는 그거를 따뜻한 그 아우라 같은 그런 현상을 제가 찾고 또 경험하면서 그걸 배웠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일을 할 거예요. 그 배움이 공부하셨던 이제 뭐 유년 시절부터 대학교 때까지의 그런 어떤 지식,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왜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3년 정도 미술을 했었어요. 패션 디자인과를 가겠다고 이제 미술을 했었는데 근데 학교를 꼭 가기 위해서 미술을 한 건 아니라 패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림이라는 가장 1차원적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이제 3D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그냥 패브릭 천이라는 1차원적인 이 안에서 입체적인 이 옷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거쳐가는데 보통 소비자가 아는 거는 옷은 그냥 입는 거네, 만들어진 거네. 근데 그 밑단의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손과 시간들이 필요한 것처럼 결국은 그래서 이제 배움이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학교를 다니시면서 배우셨던 것들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과목들, 어떤 걸 좀 주로 배우셨어요? 서울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완전히 트래디셔널한 그 한국적 서양화 네. 트래디셔널한 조각 이런 거를 배워서 이제 뭐 흉상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했고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 대학에서 굉장히 자유스러운 대학교였어요. 그 학교가 당시에 어느 정도로요? 어느 정도로 자유스러웠냐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입에 내댈 수도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자유스러운 학교였고 그거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In the name of art로 이거를 네가 만들었으면은 뭐든지 허용이 되고 뭐든지 선생님들도 또 그 작가들이셨고 그래서 1980, 70년대니까 그때 뭐 히피 문화가 완전히 이제 넘어질라 그럴 때 이제 극치에 올랐다가 이제 넘어질라 그런 자유 뭐든지 자유 그런 때였어요. 프리덤을 외치던 그러니까 여성의 자유, 뭐 결혼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래서 뭐 그 내가 72년 그때 74년 그때 왔을 때 봤을 때 이야 학교가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 근데 in the name of art it's possible.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실기 시간에는 뭐든지 굉장히 되게 몸 자체에서 그게 표현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술하시는 분이시구나. 예, 딱 그 몸에 그 옷을 입고 계신다라는 게 정말 그 정신, 그러니까 생각과 모든 표현에서 그런 게 나오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저도 안닭가님처럼 이런 조각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유망주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막 다 성인이 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자 이런 공부부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부든 말해주실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경험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글쎄 현대 예술인이 되고 싶다. 현대 작가, 현대 작품을 만들면서 삶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글쎄 한마디로 자기한테 솔직한 작가가 되면 되는 거다. 현대 미술이 딴 게 아니고 모든 예술이 자기가 믿는 솔직한 거를
표현하는 것이 현대미술이니까 흉내 내거나, 물론 뭐 처음에 공부할 때 흉내도 내고 그러지만은 자기가 한테 예술은 철학이니까 자기한테 충실한 그런 작품을 만들면 어디 가서나도 통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어느 스타일이다 뭘 따라라 뭐 하면 된다 그것이 절대로 아니고 당신한테 충실한 기쁨이 되는 작품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와의 대화하는 시간이 좀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아마 굉장히 다를지 몰라요. 딱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 너는 요걸 잘하니까 요 스타일에서 요렇게 해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와 싸움이고 자기의 철학을 구축하는 젊은이들인데 과연 현대미술을 접한다고 그랬을 때는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성찰해야 되고 더 많이 집중해서 잘 봐야 되고 맑은 정신으로. 말씀 주신 부분에서 제가 얻은 키워드는 뭐였냐면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와 그리고 너무 수많은 또 문화와 색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나만의 색을 갖고 있는 뭐 어떤 그냥 예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토킹이죠. 자기 스스로 이제 계속 대화하는 거, 네, 대화를 하는 거 그리고 더 많은 부분을 많이 들여다보고 공부하되 그 안에서 이제 자기와 잘 매칭될 수 있는 것들을 잘 끄집어내서 꾸준하게 이제 가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수련과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현대 미술이라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이상한 옷 입고 뭐 머리 기르고 뭐 그런 것 같지만은 그거는 피상적인 거고 뭐 자기 뭐 프레퍼런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뿐이지 그거가 다가 아니고 깊은 내면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현대 미술이거든요. 근데 현대 미술은 이제 어떤 중요한 인물과 그 무브먼트 후에 다 아실 테니까 말할 필요는 없고 그 후에 뭐든지 파스블 한 거거든. 뭐든지 예술이 될 수가 있는 거를 지금 현대 미술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다시 자기 성찰이고 자기가 어떻게 얘기해서 자기의 도라든지 자기의 그 믿음을 통해서 발표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절대로 정신은 정말 맑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사물을 정말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림도 잘 그릴 줄 알아야지. 잘 관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서울 그러니까 예원 나온 거가 저는 참 고마운 게 그거를 그 트레디셔널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0부터 이제 잠깐 하나씩. 네, 그 선 보는 것도 배웠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대미술 그 추상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it takes time. 정말 it takes time이고, 정말 자기가 기쁘게 반성을 하면서, 성찰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인과 같이 그렇지 않으면 현대미술가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네. 이번 파트에서는 저희가 기초와 기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그 기초와 기반을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점프를 해서 0에서 1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많이 이제 가고 싶어 하죠.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당연히, 예. 중요한 건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정말 롱런하고 싶다면 0부터 1, 2, 3, 그러니까 기초를 좀 다질 수 있는 단계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기초를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이제 예술뿐만 아니라 기획, 마케팅, 뭐 세일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통용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잘 탄탄하게 또 쌓아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도 본인만의 또 색을 내실 수 있는 또 그런 또 작가가 되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고 또 요즘의 세상에는 꼭 트레디셔널한 트레이닝을 받지 않아도 내노라 한 작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작가도 되고 인정도 해주고 지금 그런 컬처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만에 하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지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기초적인 거는 잘 다져져 있고 또 기술적인 거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마음, 작가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도 다 다져져 있어야 해서 정말 자기가 기쁘게 평생 기쁘게 작업을 하고 사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물론 요즘의 세상에서는 뭐 의사하다가 이렇게 확 변형해서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또 그 가능도 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고갱은 뉴욕의 스탁 브로커였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정말 시대적 작가가 됐고 이제 그것이 현대 미술이지만은 내가 감히 젊은 학도들 앞에서 너 아무것도 하다가 뭐 박스 바꿔서 해.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대 미술이지만은 그래도 마음 제사나 자세나 그 트레이닝은 필요하지 않겠나. 거기서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붓을 들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작업을 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전시를 꽤 많이 하셨어요. 첫 전시가 대학교 때부터 전시를 예. 하신 거죠. 하셨고 최근에는 이제 뉴욕의 이제 첼시에서 전시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전시의 제목이 평화의 진실였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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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건 이제 이번 3월에 그 전시를 했는데요. 평화의 비밀. 죄송합니다. 비밀. 예, 평화의 비밀.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젊었을 때는 뭐 평화, 뭐 사랑, 뭐 그런 거 유치해서 그런 작품 안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정말 이제는 다 커트할 거 커트하고 익스페리먼탈한 작품을 이제는 많이 안 하고 이제는 이제 진지하게 그거를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개인전 그거를 제목을 달라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평화의 그런 과연 평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퍼뜩 떠올랐고 제가 매일 생각하는 게 그거였고 최근에 뭐 블러드라인이라든지 언컨디셔널 러브라든지 그런 작품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3월달 전시를 준비할 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 평화다. 매일 지금 얼마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역사상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난민이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네. 역사상 처음이래요. 좀 다른 국가에서 네, 다른 국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쪽에 봤을 때 역사상 난민이 그렇게 많은 건 처음이래요. 물론 인구도 많아졌지. 근데 그거를 비례해서도 인구가 많아졌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거 뉴스를 들으면 나오죠. 그리고 계속 지금도 결국 이제 어른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평화가 뭔가 그거 이제 생각했어요. 물론 내가 이거 얘기한다고 평화가 유지가 되나요?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 나름대로 그래서 대답을 생각했어요. 평화의 비밀이 뭐냐? 그거는 그 작품에도 없고 그냥 나 혼자서 자문자답을 한 거지. 평화의 비밀은 제목이고 나 혼자 생각에 그 평화의 비밀은 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 덕. 네. 그래서 그 작품을 전시를 했고 요 다음 내가 지금 구상하는 그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도 그런 거를 지금 작품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 vs Humanity.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 최근에 바둑하고 이렇게 AI, 인공지능하고 네. 이제 그런 게 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요 다음 내 인스톨레이션 크게 한다 그러면은 그걸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답을 갖고 있어요. 저는 덕이 아닐까. 덕으로 그런 인공지능 우리보다 이제는 벌써 몇십 배 더 지능이 더 개발됐잖아요. 더 몇백 배가 아닐지도 모르고 이제 앞으로 기하학 수준으로 빨리 이렇게 정말 우리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그런 기기가 나오고 그런 시스템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놔둘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대답은 뭐냐? 이제 아까 그 평화의 비밀과 같이 덕으로 이제 그 제가 지금 작품 인스톨레이션 앞으로 작품할 거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에서 대답 제목과 이제 대답을 가지고 이제 전개를 하는 거지. 뭐 전쟁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거 지금 그거를 구상을 하고 있어요. 비밀은 덕이에요. 덕. virtue.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쓰시는 단어들을 보면은 그 한 편의 영화들을 만드시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시나리오 작업을 아까 이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이런 이제 조형물을 만드는 데에도 기획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 안에 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결국은 퍼블리싱하고 이제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어떻게 이걸 알릴 것인가, 세상 밖으로 이 작품을 눈뜨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주로 작가님은 어디 부분까지 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세요? 저는 조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나의 역할이 세분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 때 처음부터 탄생부터 끝까지 뭐 전쟁에 졌다든지 아니면 덕이 멀치가 이겼다든지 그것까지 해놓고 그거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스케치로 하는데 뭐 시나리오 같이 이렇게 대화로 쓰는 게 아니고 그 perception이라고 이렇게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스케치를 하고 이런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 인간들이 지금 한 부락을 점령해가지고 지금 있을 때 이제 덕을 가진 어떤 사람이 아니면 덕을 가진 조그만 꼬마가 그걸 다 이길 수가 있는 거.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덕을 가진 꼬마가 어떤 더 큰 덕을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무슨 특별한 또 무슨 계시와 같은 그런 전사가 돼서 나와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거보다 한 10배 되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덕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당신 덕분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떤 공로나 잘된 결과들을 덕분에 잘 또 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배려일 수도 있고 좀 더 지혜롭게 또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덕분입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작가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저는 전부 다 세상 사람 전부 다 그건 너무 거만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 싶어요 제가. 근데 지금 저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 덕분 또 여기서 덕분 이렇게 다 덕분인데 너무 많죠. 저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누구한테도 다 덕분입니다 하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돼야지 좋은 작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예술을 이 작품 무용이라든지 진짜 예술의 그거는 정신 노동이에요. 자기의 그 정신 노동이 뭐냐면은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전개하는 정신 운동이거든요. 정신 운동이라고 제일 낫겠네요. 그래서 정말로 며칠을 굶고라도 맑은 정신으로 그거를 임해야 되는 거고 그런 자세에서 작품을 해야지 진짜 현대 앞으로 나아가는 작품을 만드시다 생각을 해야지 해약 이래 갖고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거는 잘못 본 거고 우리 잘못 표현된 거 misinterpretation이지 예술가들은 다 헬렐레하고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일 뿐이지 그렇죠. 진짜 예술가들은 깊숙이 들어가서 깊은 저기서 자기 내공을 닦으면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작품을 만들기 전에 어떤 이제 소스를 갖고 오게 되잖아요. 어떤 이제 외부가 됐든 내부가 됐든 이제 소스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소스들은 주로 어디서 좀 이렇게 사람 처음부터 사람 끝까지 사람
뉴욕이라는 도시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도시 서울 한복판 태생이고 뭐 피난 와서 이제 있어 한 살 반부터 서울 중구에서 살았고 시카고에서 다 공부하고 그것도 큰 도시거든요. 그리고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조금 교편 잡고 있다가 이제 보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전 정말 대학교 대학원 다 갈 때까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천년 모르고 살았어요. 쌀 보면 쌀나무라고 생각하고 그럴 정도로 정말 자연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자연에 너무 깊이 빠져서 시애틀에 가서 집을 짓고 애도 낳고 부모님도 모시고 살아봤어요. 집도 지으시고. 네. 집도 짓고 부모님 방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애도 낳고 살았는데, 가만 보니까 작가는 자연 속에 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자연의 일부인데 뭐 자연을 칭송해 대단한 게 자연인데 그 자체가 네, 대단한 자체가 대단한 그 그렇죠. 자연이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대단한 힘인데 홍수나도 빠져 죽고 그러니까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다시 생각을 해서 아니구나, 그럼 제일 사람 많은 데로 다시 가야지. 시카고 더 큰 데로 가자. 그래서 뉴욕으로 온 거고 내가 과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죠. 이렇게 이런 데서 이제 먼지 구덩이에서 자꾸만 살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것이 나의 인스피레이션을 받는 데고, 또 그거를 인터프리테이트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영감을 얻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좋죠. 네, 얼마나 좋아요. 좋죠. 네, 그 자연 속에서 그냥 바다나 보고 낚시나 하고, 그거는 예술가 할 일은 아닌 거라고 판단을 내렸죠. 제가 이제 이력을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전시를 또 하셨었고, 그리고 뉴욕은 처음이세요? 혹시 10년 전에 오셨을 때? 전시는 안 했지만 많이 왔죠. 많이 와서 왔다 갔다 예, 하셨구나. 예. 그럼 지금 이제 뉴욕에서 살고 계시는데 10년 되셨어요. 이렇게 또 사람과 사람이라는 섹션에서 또 사람을 또 빼먹을 수가 없는데, 네, 저희 그 옆에서 이제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저희 은실 선생님, 은실 선생님이 계시는데 10년 정도 같이 되셨는데, 그래서 오늘 깜짝 게스트로 저희 안 작가님의 정말 이렇게 든든한, 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시는 저희 은실 선생님을 저희가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하는 나와 마케팅하는 너희가 팟캐스트로 뭉치게 됐어. 사탕보다 달콤한 수다 팟을 들어봐. 이미는 빠져나올 수 없어. 기마사 궁합을 나누지. 기마사 인생을 즐기지. 기마사 문제가 아닌 위. 기마사 기대되지 우리의 모습이. DJ 시몽의 기마사 수다팟.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 게스트로 제가 모셨는데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은실이고요. 글쎄, 우리 안 선생님하고 연결돼서 일하기 시작한 건 2007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저도 여기 미국에 와서, 아트를 공부하고, 또 그 아티스트들하고 같이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 중에 있다가 또 안 선생님 만나서 안 선생님이 여기 뉴욕에 오셨을 때 사실 뉴욕에 정말 그 꿈과 그 아티스트로도 정말 자기 사명을 다하러 오셨지만 여기 인맥이라든가 그런 거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도와드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저희 김 선생님, 네. 김은실 선생님이신데, 아까 앞전에 좀 설명해 주시기를 매니저와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은 제가 듣기 정말 싫어하는 파트예요. 저는 네. 매니저 그런 거 안 하고 싶고 또 그럴 자격도 없고요. 사실은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정말 아트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인가 그거를 깨닫고 그 아트를 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도와주는 거가 사실 제 삶이라는 걸 언젠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을 제가 좀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있는 것 뿐이지 사실 매니저니란 저도 사실 비즈니스 컨셉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자격도 없고 사실 그런 말 듣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마 지금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을 네. 대변할 수 있는 키워드가 없어서 네. 그냥 쉽게 대입할 수 있는 게 아마 이제 매니저라는 단어일 것 같고요.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아티스트와 그리고 그들이 뭔가 좀 이루고자 하는 이제 골에 대해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좀 메신저와도 같은 그런 커넥팅 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네. 아트 작업.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이 또 본인한테도 아트 작업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미국에 와서 사실 이민자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사실 아트 공부를 우연히 하게 되면서 그때 사실은 아트 쪽에서 힐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느꼈던 그 사랑과 나에게 주었던 그 희망 그런 거 애정 그것이 있었었는데 사실 저도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이렇게 페이머스 아티스트가 아니라 아트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우연히 공부하면서 그거가 아닌 아티스트를 도와주는 일도 하나의 아트다, 하나의 작품이다. 내 인생의 어떤 사명이라 그럴까? 그걸 언젠가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아주 기쁘게 감당하고 지금 또 있습니다.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이 작품을 내가 만들지 않아도 그 작품을 잘 만들 수 있는 또 사람의 어떤 골이나 그런 이제 목표 지점까지 잘 또 같이 팔로잉 해주고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것도 작품이다. 네. 이 예술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좀 약간 감동을 좀 받았고요. 네, 은실 선생님께서 저희 안 작가님과 함께 하신 시간이 벌써 10년이 돼가세요. 10년 동안 뉴욕과 혹은 다른 저희 나라도 괜찮고요.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안 선생님이 2007년에 오셔서 2009년서부터 한국에서 전시하시고 또 뉴욕 문화원에서 솔로 전시하시고 또 백남준 작가 80주년 전시에 초대받아서 전시도 하셨고 또 2014년에는 또 모란미술관 전시도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리고 제가 제일 인볼브돼서 이렇게 관여해서 일을 한 게 두 가지를 뽑는다면 미국에서는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에 안생 작품이 영구적으로 들어간 거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랑의 교회 아웃도어의 그 영원한 사랑이라고 해서 들어간 작품. 그 두 작품이 저에게는 아주 기억에 남고 또 정말로 많은 그 후세에도 연결돼서 앞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화하고 만나기까지 네. 굉장히 좀 배려도 되게 많으시고 세심한 면모를 좀 갖추신 분이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우아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또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일을 하시면서 가장 좀 보람되고 좀 네. 기뻤던 적이 있다면 어떤 때일까요? 그렇지요. 제가 느꼈던 그 사랑 정말 예술의 근본, 아까 안 선생님도 그 사람의 혼에 예술을 접목시켜서 아니면 사람의 그 영혼 속에 있는 그거를 끄집어내는 과정, 그것이 예술이라고 아까 표현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런 일을 사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안 선생님이 어떤 작품을 뭐 많이 팔렸다거나 유명해지거나 물론 그럼 좋죠. 근데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정말 이 작품이 얼마나 소통을 하는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사실 저는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싶고, 또 그런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사실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그 중에 한 작품이, 정말 혼자 되셔서 굉장히 외로우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꿈을 사실 난 선생님한테 말씀하셨고, 꿈꾸신 거? 네. 남편에 대한 꿈이었는데, 그거를 안 선생님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작품을 보면서 그분이 너무너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정말로 보람을 느꼈어요. 작품이 그냥, 정말 요새 말하는 무슨 퀴즈에 나가서 얼마에 팔리고, 어떻게 가격이 매겨지고, 어떻게 뭐 어디 유명해지고, 이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영혼을 타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저도 사실은 감동을 받았고, 보람을 느낀 적이 있어요. 대단하네요. 네. 지금 은실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작가님이랑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파트너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파트너로서 작업을 하실 때 또 맡고 계신 또 섹션이 있으시잖아요. 작가님은 작품을 만드는 데 이제 집중하는 섹션, 포지션이 또 있으신 거고, 은실 선생님은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섹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의 역할들을 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사실 모든 아티스트들이 가장, 그 취약점이라고 할까? 그거가 사실은 판매라든가, 그 갤러리들하고 딜한다든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기 그 예술 작품을 또 전혀 안 팔려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파는 거야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라 사실 작품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제가 맡고 있어요. 매개체. 중간 매개체. 그래서, 하나 스폰지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 작가가 헐트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거기 중간 역할을 해주고, 또 콜렉터나 또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또 예술품에 대해서 너무 고상해서 쳐다보지 못하는 어떤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리감을 느껴서 못 다가갈 수 있는 거를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완충해 준다 그럴까? 그 역할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역할이시네요. 네. 되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렇죠. 속상한 점도 있어요. 이게 전투 선수들 그거 뭐 스폰지 같은 거 막 때리죠. 그 연습할 때. 그 역할을 제가 어떤 데는 하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작가가 받는 그 스트레스를 또 감당해드려야 되고, 또 콜렉터나 그 또 갤러리들이나 그쪽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를 또 이렇게 완충해줘야 되고 하는 역할이니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다 어찌됐든 결과는 중요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트를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실쌤 저기 저변에 예술 그리고 아트를 사랑하는 또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뭐 조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다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또 다른 또 좋은 결과로 낼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또 들고요. 네. 그 되게 밝으세요. 에너지 막 힘이 막 넘치시고. 네. 그 저희 작가님 이제 녹음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간 좀 힘이 없어 보이시는데 또 이제 녹음 들어가시니까 또 막 생기가 네네. 일어나시는 것처럼 네. 그런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에너지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은 지금 뉴욕에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을 떠나와서 여기서 같이 사는 이민자로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우리 안영남 작가랑 뭐 누구를 특별히 얘기를 하고 이전에 정말 이 미국에서 한국 작가로서 한국에서 태어나신 우리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정말로 바르게 쓰고 정말 알려지고 정말 유명한 작가 한 분을 정말 키워내면 어떤 방법으로 키워내면 그것이 정말 우리나라에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애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저는 해봤어요. 네. 미국에서 외국에서 한국에서 갖지 못한 어쩌면 또 다른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작가님과의 첫 만남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네. 느낌? 뭐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2007년도에 그 안 선생님 친구분이 시애틀에 계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그 사모님이 무용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공연하실 때마다 저희 집에서 묵으셨는데 그때가 세 번째 묵으시면서 우리 안 선생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아주 순수하시고 정말 작가이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조금 여기 와서 혼자 고생하시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갖고 오신 그 책이 바로 여기 있는 시와 그림, 아버님이 쓰신 그 시에다가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책을 보고 제가 와, 이분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작가다. 그 눌림을 보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눈여겨봤죠. 저희 이제 특별 게스트를 이제 보내드리면서 은실님, 네, 은실 선생님께서 네, 하고 싶은 이야기나 네. 뭐 느낌, 마음 뭐 이런 거 있으시다면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아트의 생각은 저는 삶 전체가 아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삶 전체가 자기가 어떻게 그걸 만드느냐, 어떻게 지금 어떤 색깔을 칠하느냐, 어떤 쉐입을 만들어 놓느냐, 어떻게 입체적으로 그걸 표현하느냐 그런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저는 일하고 있고 그런 눈으로 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사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기 삶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 그죠? 근데 아까 우리 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덕, 사랑,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정말 은혜, 그죠? 그리고 또 글쎄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그런지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살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네. 잘 또 조언을 또 해주신, 네. 연결해주신 저희 김은실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로서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센시티브한 그런 면모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사람과 사람 이렇게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그 관계에서 가장 중시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년기, 소년기, 청년기 다 거쳐갖고 지금 왔는데 지금은 제가 어차피 나는 여기 인간을 만나서 사람을 만나고 그 속안에서 작품을 만들고 거기서 영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온 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에서 보니까 이제는 혹시 어떤 사람이 나를 허위탄다 그랬을 때도
좀 저렇게 힘들면은 그렇겠느냐. 그렇게 보여요, 이제는. 옛날에는 뭐 그걸 애널라이즈 해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이래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이고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고도 보이고 이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억셉트를 하는 건가 보죠. 이렇게 누가 설사 정말 나를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무슨 뭐 세인트냐 그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억셉트를 하게 돼요. 예. 왜냐면은 우리는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옛날에는 왜 저러느냐 이러냐 그랬는데 나는 지금 인간을 만나서 오고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살을 비비고 땀 냄새를 맡으면서 작업을 하려고 왔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다른 눈으로 보이는 게 나쁜 사람도 이유가 있고 좀 하면 그랬을까 그렇게 넘어가게 돼요. 네,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작가님의 또 작품이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 아까 사람의 영혼을 또 이제 예술에 접목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9월 달에 또 한국에서 전시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설명 잠깐 해주실래요? 글쎄, 그거는 지금 한국에 여기 있는 작품을 좀 가져가서 한국에 있는 거랑 섞어서 작품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사람 얘기를 다시 한다 그러면은 국가하고는 관계는 없는, 전시와 관계는 없지만은 제가 보는 거는 제일 아름다운 게 사람이고 제일 악마도 사람이고 다 갖고 있는 게 사람이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도 사람이고 제일 나쁜 것도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느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애널라이즈 해도 그게 틀린 게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장편 소설이 나오는 거고 큰 작품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그 전시는 그냥 요번에 9월달 그 전시는 번쩍번쩍 그런 전시가 아니고 우리 어느 지인이 여기 산속에 아주 멋있는 갤러리가 있는데 나도 좀 만나고 좀 시간 좀 보내고 언제나 바빴다 이제 이렇게 점심만 먹고 가지 말고 좀 쉬면서 작품 오래오래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요번에 맞춰서 가는데 아마 저희 지인도 오기가 참 힘들 거예요. 오면 하룻밤 자야 돼요. 너무 머니까. 전주. 전주 네. 한옥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이제 현대미술관 같이 작품의 시멘트 완전히 그 미니멀한 빌딩이 있고 그 위에 한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도 호텔식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으로 해서 그런 섹션도 있고 이제 좀 싼 데도 있고 그런데 아주 특별한 갤러리에서 그거는 무슨 뮤지엄이나 이런 그런 갤러리 그런 전시가 아니고 나도 좀 쉬고 우리 지인들도 만나고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전시도 볼 수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오면은 아마 돈 내고 있어야겠지? I don't know. 그렇네요. 네, 그래서 막 제가 부를 수도 없고 정말 마음 먹고 오실 분 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전시를 위한 것보다도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가는 것 같으네요. 사람과 또 사람 사이에 아까 말씀하셨던 덕이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했을 때 birth와 death, 그러니까 B와 D 사이에 있는 C 그리고 초이스, 선택인데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건지 또 그 사람이 또 나를 또 만날 것인지 안 만날 것인지 이제 또 선택이 또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작품 생활을 좀 이제 오래 하셨는데 예술 쪽도 그렇고 하시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그 사이에 있던 선택이라는 부분에 좀 약간 젊으셨을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젊었을 때는 내가 다 선택하는 줄 알고 물론
내 개인이 문제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피하고 그런데 지금은 내 선택만은 아니었구나. 우연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좀 가볍고 또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또 그것도 또 그쪽 섹션인데 내가 필연적으로 만나고자 해서 만나는 것도 안 되고 내가 필요로 해서 만나지는 것도 아니더라. 또 한만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얘기 같은데 그렇게 되더라.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내가 하는 줄 알고 다 내가 했고 내가 잘했고 내 책임이고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저 잠자코 그거를 감당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풍기게 되면 또 사람도 많이 또 생겨요. 예, 내가 남을 헐트하지 않으면 많이 우리 김 선생님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사람으로부터 예술의 어떤 그런 혼, 또 사람의 영혼이 또 예술의 또 혼이 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션 해피앤펀으로 넘어가 보면. 좋습니다. 예술의 이제 기초와 기반, 어떤 이제 배우셨던 것들, 어떻게 보면 천부적 재능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을 발견해 주셨던 또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도 있을 수 있고, 앞전에 이제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저희 세대로서는 상상하기 좀 어려웠던 그런 일도 있으셨지만 지금 이렇게까지도 하고자 하는 작품 활동을 하시기까지 참 축복이 있지 않으셨나라는 또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뉴욕에 또 도시에 다시 오셔서 이런 뉴욕의 또 작가로서, 조각가로서 또 활동하신다는 게 그것도 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렇죠. 앞으로 남은 또 다른 또 이제 축복의 길, 행복하고 즐거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작가님의 작품이 그 어느 누군가에게 비춰주고 보았을 때 어떤 영향력 혹은 이제 어떤 느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쁨이라든지 이제 그걸 그 말씀하셨는데 그 작가가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표현하는 건데 그 표현한다는 자체는 대화, 소통하기 위한 거거든요. 소통. 말로 하지 않은 걸 그림으로 하는 건데 그것이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한 사람이라도 정말 감동을 받고 그러면 참 100점짜리 작품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즐거움을 얘기하셨는데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이 인간 그 친구들 만나서 기쁘게 정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나고 그것이 하나의 큰 작가의 특권이에요. 특권 중에 하나가 기쁘게 놀 수가 있는 거. 네. 놀지 않고는 이렇게 힘든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작가로서의 기쁨이라 그러면은 소통이 돼서 어떤 분이 내 작품을 감동을 하고 또 사주기도 하고 또 정말 거기서 기쁨 얻는다면은 최고. 또 작가의 삶으로서 내가 이 힘든 작업 아까 뭐 아주 러프하다 터프하다 그러는데 정말 힘든 조각가 생활하면서 좋은 친구들과 만날 좋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정말 티 없이 희희덕거리면서 놀 수가 있어야 되고 작가들은 그래야 되고 또 그것이 정말 특권이라고 생각이 돼요. 꼭 미술 문화이라 뭐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그렇죠. 작품을 만드시다 보면 들어가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까 이런 네온도 있고 철도 잘라야 되고 약간 많은 분들이 아마 예술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적 측면에서 과연 내가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 혹은
그런 삶을 또 지향하기 위해서 작품을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네. 말이에요. 작가님만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시 옛날 얘기로 돌아가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파인 아티스트가 되겠다. 커머셜 쪽으로 내가 뭐 디자이너가 되겠다든지 그렇게를 나도 얼마든지 건축가도 하고 싶고 그런 거 하고 싶었지만은 안 하고 파인 아트가 되겠다 고집을 한 다음에는 많은 게 쉬워졌다고 생각해. 물론 어렵죠. 물론 어려운데 그 다음엔 조그만 작품도 만들어요, 제가. 재료 살 것이 없어? 그러면 조그만 거 만들면 돼요. 아까 내가 보여드렸지, 이렇게 해서 보면은 네. 큰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 속에서 사는 그 동물? 예술가들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 어떤 때는 정말 재료비가 없으면 몇 달도 그냥 지나가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재료로 생각해요, 저는. 하나의 재료로. 예, 재료. 이 좋은 스튜디오 공간도 재료인 것처럼 내가 괴로움 당하는 것도 재료. 돈이 많은 것도 재료. 돈이 없는 것도 재료로 생각해서 자기 가고자 하는 거를 거거지지 말고 앞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돈 없이 잘 살 수가 있는 철학이 되고 결국 나중에는 다 그런 거 마스터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부모님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밥 먹고 것 다 갖고 나온다고. 네. 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믿고 재료비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조그만 작품 만드시면 돼요. 좋습니다. 작가님에게 뉴욕이란 한마디로 만약에 단어로 한다면 혹시 뉴욕은 무엇인가요? 뉴욕은 제가 유럽도 많이 가보고 안 가본 나라가 더 많지만은 이제 그 뉴욕을 탄생케 한 유럽을 많이 가봤고요. 또 지금 내가 뉴욕에서 몸담고 있는데 뉴욕이라는 곳은 참 재미난 데예요. 그러니까 literally 내가 여기 와서 여기서 이제 뭐 플러머도 만나고 이 스튜디오를 꾸밀 때 뭐 일렉트리션도 와서 이거 전기도 달아줬고 뭐 플러머 뭐 다 했는데 다 오면 다 자기가 작가래. 본인이 작가래요? 본인이 작가라고서 노래를 막 부르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 자기 사진 막 보여주고 그러는데 정말 재밌어요. 전기공인데 작가. 작가고 네. 플러머인데도 뭐 싱어 그리고 뭐 기타리스트 그러면서 그러면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과연 뉴욕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럼 뉴욕이 뭐냐고 봤을 때 이제 그런 왜 뉴욕이 이렇게 옛날엔 정말 형편없었어요. 제가 80년 다닐 때 완전 이거 소돔과 고모라지 이게 뉴욕이 이게 사람 살 때야 그랬었거든요. 깡패도 많고 범죄율 많고 할렘 그쪽으로 가면은 나는 그때 너무 무서운 게 없으니까 지나다니는데 거기서 살인 많이 나고 정말로 네. 창문도 하나도 없었어요. anyway, 근데 뉴욕이 어떤 데냐? 작가가 봤을 때 뉴욕이 어떤 데냐 보면은 뉴욕에 힘이 있고 저력이 있는 건 젊은이가 모이는 데예요. 엄청나게 온 세계 젊은이들이 모이고 부모님들은 전 세계 부자 양반들은 자기 자식을 뉴욕에서 교육을 싶은 동네예요 지금. 그래서 빌딩이 막 올라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 다 빈집이 많다 그러더라고. 전 세계 부자들이 집을 사놓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도 엄청나게 많다고. 네. 그래서 힘이 있는 데고. 근데 그 원동력이 예술일까? 저는 그런 사회학자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모이는 원동력이 다 작가가 되고 싶고 자기도 한번 뉴욕 오페라 싱어가 되고 싶고 소호 첼시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그런 꿈까지 다 모이잖아요. 거의 그런 데가 뉴욕인데 또 한 가지 워닝이라고 하고 싶으면은 그렇다고 다 작가는 아니에요. 마음은 갖고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멋쟁이 멋있고
아주 덕스럽고 공부도 잘 그런 훌륭한 작가가 앞으로 자꾸 많이 태어나야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뉴욕으로 오셔야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뉴욕을 버티고 있어야 되지. 뉴욕이란 뭔가가 되고 싶게끔 해주는 또 원동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그렇죠. 도시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정말 똑똑한 젊은이들, 정말 야심이 있고 똑똑하고 정말 깡도 있고 그런 사람이 뉴욕에 모여서 작가가 되든가 정치인이 되든가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싶고 그런 거를 이렇게 밀어주고 싶고 그래요. 정말 예술가가 책임이 많다고 생각이 해요. 굉장히 많아요. 정치? I don't think so. 예술인? 몰라. 몰라. 나도 몰라. 난 그런 것 같아. 네. 오늘, 그 사람의 영혼, 혼을 예술가 이제 만나게 해주는 조각가, 이제 뉴욕의 조각가라는 또 타이틀을 좋아하시나요? It's okay. It's okay. Not too bad. 네. Just 뉴욕의 조각가. 네. 저는 아까 이제 도시의 조각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뉴욕이 네. 조금 낫네. 도시는 이 도시 되는데 정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포커싱 해줄 수 있는. 네, 다 네. 모여서 한번 맞짱 떠보는. 네. 좋습니다. 자, 뉴욕의 조각가, 저희 안영남 작가님을 모시고, 예, 예술의 또 기초와 기반, 사람과 사람, 해피앤펀이라는 저희 또 김하사 3대 모토를 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2016년 하고자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김하사 수다팟에서 진행하는 구호가 있어요. 몸짓 구호. 네. 구호인데요. 제가 흥을 전하는 몸짓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작가님이 그냥 자신만의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덩실덩실이거든요. 말하는 건 덩실덩실이고, 네, 몸을 이제 표현하시면 돼요. 몸으로. 근데 그거를 저희 이제 은실 선생님께서 영상으로 한 번만, 예, 그 핸드폰으로 한 번만 좀 영상을 좀 찍어주시면, 네, 네, 비디오로, 네, 가로로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흥을 전하는 몸짓 이렇게 하면 구호로 덩실덩실 하시면 이제 몸으로 이제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자, 흥을 전하는 몸짓! 덩실덩실. 수고하셨습니다.